새댁과 강아지가 한 몸이 되어 빠지지 않자 의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혹시 한밤중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운동과 지필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죠. 하지만 이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특별한 앞집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평범했어요. 매일같이 상의를 벗고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게 제 습관이었는데 이상하게 꼭 그럴 때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면 늘 그녀였죠. 방긋 웃으며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녀.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웃 사이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어김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속이 다 비칠 정도로 얇은 섹시한 슬립 차림이었습니다. 어깨끈은 팔뚝까지 흘러내렸고 가슴골은 깊게 파여 있었죠. 도저히 화장실 빌리러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막 내려온 무용수 같았달까요? 그녀는 다급한 얼굴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별다른 말도 없이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작가로서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조용히 발꿈치를 들고 화장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죠. 안에서는 물소리는커녕 억지로 참는 듯한 가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온 햇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 그녀는 변기 위에 몸을 웅크린 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집주인은 열쇠를 건네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군요.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음흉하게 속삭였죠. 앞집 여자, 그거 완전 물건이야. 총각, 복 터졌네. 당시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느낌이 싸했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있는 사이 쏴하는 물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얼른 거실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운동을 계속했죠. 몇 초 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하더니 도망치듯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죠. 저기요, 잠시만요. 제가 부르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물었죠. 댁 화장실이 고장이라도 났어요? 왜 자꾸 저희 집을 쓰세요? 사실 그녀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그걸로 소설 소재나 건져볼 심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피를 끓게 하는 영감을 만났으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잔뜩 긴장해서는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죠. 부끄러우면서도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손으로 몸을 가리려고 하자 그제야 저는 슬립 아래로 비치는 풍경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레이스 속옷 2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터질 듯한 가슴, 군살 하나 없는 배, 그리고 붉은색 레이스 팬티 아래로 쭉 뻗은 다리까지. 그 모습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여기에 검은 스타킹과 하이힐까지 신었다면 그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봤는지 그녀는 황급히 팔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새끼 사슴처럼 후다닥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제가 택배를 들고 막 문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앞집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흥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에 처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잠시 멈칫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부는 대낮부터 뭘 저렇게 격하게 하는 거야? 정말 화끈하네. 이어서 그녀의 교성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이런 소리는 혼자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워지니까요. 그냥 소파에 앉아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요? 제가 막 겉옷을 벗고 운동을 시작하려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역시 그녀였습니다. 오늘은 딱 붙는 간호사복으로 갈아입었더군요. 새하얀 피부가 옷깃 사이로 드러났고 반쯤 열린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방금 전 격렬한 무언가를 끝낸 사람의 모습이었죠. 화장실 좀. 그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어제 갈아입고 던져둔 제 팬티가 아직 거기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으로 다가가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지의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기에 앉아 두 다리를 모으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묘한 쾌감이 가득했죠. 몇 초 후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코에 가져가 깊게 냄새를 맡는 게 아니겠어요? 만족감과 도취감에 젖은 표정으로요. 자세히 보니 그건 바로 어제 제가 벗어둔 팬티였습니다. 몇 초 뒤 화장실에서는 다시 그 억눌린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론이고 그걸 지켜보는 제 아랫배에도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온몸이 달아올랐죠.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동에 옮기기도 전에 문이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녀는 온통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뺨에는 미세한 땀방울까지 맺혀 있었죠. 그 축축한 유혹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에서부터 단단한 가슴 근육을 지나 복근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죠. 그 뜨거운 시선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제가 황급히 손으로 몸을 가리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했습니다. 저희 집 변기가 막혔는데 좀 뚫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안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고도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해요. 당시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실 구석에 놓인 거대한 철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카펫에 엎드려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보였죠. 정확한 품종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탁자만 한 덩치였습니다. 어깨 높이도 비슷했고요. 만약 저 개가 일어선다면 제가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개는 정말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압도감이 밀려왔죠. 개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제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보는 듯한 저기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녀석은 제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협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개는 그녀의 등 뒤로 가더니 다음 순간 맹렬하게 덮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돌아서서 개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여보, 장난치지 마. 손님 왔잖아. 안 보여? 저는 그 자리에서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싸구려애로 영화에서나 봤지 현실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가 왜 계속 저희 집 화장실을 빌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제 집 화장실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정말이지 광기 어린 여자였습니다. 죄송해요. 꼬리말이 아니죠? 그녀는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저를 화장실로 이끌었습니다. 이리 와요. 이것 좀 봐주세요. 개를 철창에 가둔 후에야 그녀는 제게 해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여보라고 부르는 거 들으셨죠? 혼자 사는 여자는 위험하잖아요. 담력이라도 키우려고 남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전 계속 혼자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혼자 된 지 너무 오래돼서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구나.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않는 걸까요? 몇 초 후 저는 그녀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변기는 정말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세제를 붓고 뚫어뻥으로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뚫을 수 있었죠. 일을 마쳤을 땐 정오가 다 되었고 저는 땀과 더러운 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막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더러운 몸으로 가면 어떡해요? 집에 냄새 배요. 저희 집에서 샤워하고 가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 막 옷을 벗으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더러운 옷을 달라고 자기가 빨아주겠다는 겁니다. 건조기까지 있어서 금방 마를 거라고 했죠. 저는 서둘러 벗은 옷을 문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팬티는요? 아, 그건 제가 그냥 빨게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 마요. 그냥 해주는 건데.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 집 세탁기는 화장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을 세탁기에 던져 넣더니 쭈그리고 앉아 제 팬티를 손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코에 가까이 가져가 한참을 킁킁거리다 비누칠을 했죠. 저는 불투명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저는 거의 떨면서 샤워를 마쳤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젖은 눈빛과 내 팬티를 빨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아릇하고 자극적인 꿈을 꾼 것 같았죠. 그녀는 옷을 다 빨고도 나가지 않고 계속 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세탁기가 다 되길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샤워하는 소리를 엿듣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샤워를 마치고 저는 알몸으로 참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밖에서 물었습니다. 다 씻었어요? 왜 안 나와요?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옷을 안 입어서 좀 이따 나갈게요. 제가 얼버무리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무서워해요. 집엔 개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니면 내가 들어갈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슬립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몸매가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수록 그녀의 굴곡진 몸매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에 머리가 뜨거워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도 다 벗었는데 나와서 확인해 볼래요? 아니면 내가 들어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안 돼요. 저는 거의 소리쳤습니다. 여자친구가 없긴 하지만 저도 아무하고나 그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제 거절을 무시하고 샤워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몸을 돌려 뛰쳐나갔죠. 건조기에서 반쯤 마른 옷을 꺼내 대충 걸치고는 거의 기다시피 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정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한마디를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분 돌아오시면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저는 즉시 현관문으로 달려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 2명이 저를 등지고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들 뒤에 가려져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무력감과 슬픔에 잠긴 목소리였죠. 저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돌아오면 꼭 연락드릴게요. 경찰이 괜히 사람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의 남편에게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뭔가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경찰이 직접 찾아올 정도니까요. 다시 말해 그녀는 싱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날 속인 거였죠. 그 후 이틀 동안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대담한 상상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저는 동네를 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아주머니에게서 마침내 그녀 집안의 배경을 들을 수 있었죠. 그녀의 남편은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사업이 잘 됐지만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아주머니는 그를 못 본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쌓일수록 제 머릿속의 이야기는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그 사업가는 아마 계속 집에 숨어 지냈을 겁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와 함께 놀아줄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 시시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시켜 다른 남자를 유혹하게 하고 자신은 어둠 속에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며 쾌감을 느끼는 변태적인 게임을 시작한 거죠. 이건 집주인이 전해줬던 힌트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집주인의 그 기묘한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그녀에게 초대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녀와 이미 황당한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제가 이사오자 그녀는 저를 새로운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몇 번이고 화장실을 빌리며 제 반응을 살피고 서서히 저를 유혹해서 덫에 빠뜨리려 한 거죠. 이 모든 것은 분명 남편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을 겁니다. 저를 그들의 게임에 끌어들이고 심지어 집으로 데려와
이 기괴한 놀이를 함께하게 만들려고요. 변기를 뚫어달라고 했던 것도 다 그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함정이었죠. 다만 그가 예상치 못했던 건 제가 욕망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쓰고 나니 저도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다고 쓰면 너무 진부해지겠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복잡한 맛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어쩌면 제게는 더 많은 영감과 실제적인 디테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찾아온다면 새로운 소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녀는 저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려던 참에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서도 그 은근한 도발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내일 제가 먼저 찾아갈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딘가에 숨어 훔쳐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기묘한 흥분감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집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작정하고 살폈습니다. 그녀의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넓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습니다. 곳곳에서 품격이 느껴졌죠. 하지만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일한 가능성은 거실 벽면에 커다란 책장 2개였습니다. 만약 칸막이가 없다면 사람 하나쯤은 충분히 숨을 수 있겠죠. 자, 식사하세요. 부엌에서 그녀가 불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요리를 보니 준비하는 데만 몇 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그녀가 오늘 단단히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누가 부인으로 맞을지 정말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제가 음식을 집으며 칭찬하자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에이, 뭐료.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녀는 와인도 한 병 땄습니다. 저는 술에 자신이 있었기에 와인 한 병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부러 취한 척했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그녀의 속을 떠보기 위해서요. 몇 잔 마신 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남편 있죠? 그 말에 그녀는 몇 초간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이 흐려지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했어요? 제가 다그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빚쟁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집 나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저를 저녁에 초대한 목적은 뭘까요? 정말 그냥 저를 유혹하려는 걸까요? 저는 더 취한 척 비틀거리며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말했죠. 많이 취했네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 마침 잘 됐네. 내가 간호해 줄게요. 그녀는 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 저는 그 개가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개 앞에는 제 밥그릇과 똑같은 그릇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개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녀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우선 물 좀 마셔요. 설거지하고 바로 올게요. 2분도 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채 새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돌봐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딸까. 그녀가 불을 끄자 방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만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며 묘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요. 내가 다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강렬한 소유욕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녀가 막 제 바지를 벗기려던 그 순간 저는 아주 희미한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소리였지만 이 고요한 방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앉으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소리쳤죠. 사람은 무슨, 여기엔 나랑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있잖아요, 자기. 나 당신 처음 봤을 때부터 점 찍어놨어. 오늘 제대로 맛 좀 봐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밀치고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하반신으로만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 기침 소리가 아니었더라도 그녀와 끝까지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경계심만이 남았습니다. 왜 이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옷장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맹세컨대 아까 그 기침 소리는 분명 저 옷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다가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공포에 질려갔고 목소리도 다급해졌습니다. 심지어 옷장 안에서는 무언가 마찰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몸부림치며 문을 열려는 것처럼요. 제 손이 문고리에 닿기도 전에 그녀가 제 팔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열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그 요염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저 옷장 안에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어서 일단 발견되면 우리 둘 다 죽기라도 할 것처럼요. 안에 뭐가 있죠? 제가 그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보죠.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목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절규했습니다. 만약 문 열면 강간으로 신고할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냥 갈게요. 그녀가 제 팔을 놓는 순간 저는 맹렬하게 손을 뻗어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겁니다. 문은 무언가에 막혀 작은 틈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저는 핏발선 붉은 눈을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없이 오직 광기와 흉포함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눈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마치 야수처럼 헐떡이며 언제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기세였죠.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가 저를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온몸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흥분이 끌어올랐죠. 이야기의 나머지 반쪽이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은 사실 그 사업가 남편에게 강요당해 남자를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이미 미쳐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 붉은 눈을 통해 저는 그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여자가 아니라 피 혹은 죽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렬한 자극이 제 뇌를 계속해서 뒤흔들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가가 언젠가는 잡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눈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낮에는 소설을 구상하고 밤에는 거의 외시경에부터 앞집을 감시했습니다. 저 혼자 그녀의 집에 들어갈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매일 오후 4시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40분 정도 후에 돌아왔죠. 거의 변함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문제는 문을 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그녀 집은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들어갈 때마다 손가락 순서를 훔쳐보며 암호를 유추했습니다. 대략 20가지의 조합을 만들어냈죠. 마침내 5일 후 그녀가 또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집을 뛰쳐나가 그녀의 집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운이 좋게도 7번째 시도 만에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그녀의 집은 창문이 열려 있고 향수 냄새가 났는데 오늘은 창문과 커튼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방 전체가 한밤중처럼 어두웠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그 옷장 속의 존재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정말 그 사업가일까? 그리고 정말 미쳐버린 걸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옷장은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이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만약을 위해 가장 두꺼운 외투를 입고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진실까지는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그 붉은 눈, 그녀의 절망, 집주인의 암시,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옷장 앞으로 다가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맹렬하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옷장 안에는 정말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지와 얼굴이 있었기에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응 없이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핏발선 두 눈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섬뜩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추하다였습니다. 온몸에서는 역한 악취가 진동했고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은 배설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인상은 가련하다였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볏짚처럼 헝클어져 가슴까지 내려왔고 얼굴은 눈과 입 일부만 겨우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마치 풍화 직전의 미라 같았습니다. 만약 희미한 숨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저는 그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죽은 듯했던 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망가진 라디오처럼 불분명한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는 그제야 그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옷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목과 사지는 칸막이에 단단히 끼어 있었고 배에는 굵은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쇠사슬은 옷장 뒤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그가 몸부림치거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관절마다 두꺼운 솜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라면 그는 여기에 산채로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곧바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녀가 곧 돌아올 텐데 경찰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우선 그를 구출해서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칸막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칸막이는 쉽게 부서졌지만 쇠사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신발장에서 망치를 찾아내 못을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 남자는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미처 그를 붙잡지 못해 그는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그에게 닿는 순간 팔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악력은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친 짐승처럼 제 살점을 뜯어내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피와 함께 저는 이대로 물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생존 본능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으드득 소리가 나며 이빨이 풀리고 나서야 저는 멈췄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져 제 피를 입에 문 채 눈을 뒤집고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며 제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던 순간 밖에서 철컥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고 다음 순간 거대한 개가 문 앞으로 돌진해 저를 노려봤습니다. 녀석은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눈빛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의 사투로 지친 저는 저 개가 덮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달려와 개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가 누군지 궁금해서. 제가 더듬거리자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 빨리 신고해요. 제가 다시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두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완전히 빛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빚 때문에 집에 숨어 지냈어요. 당신이 추측한 대로 처음엔 저를 시켜 다른 남자를 유혹하게 했죠. 하지만 점점 요구가 변태적으로 변해서 제가 더는 견딜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옷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인간 미쳤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전 모든 걸 잃게 돼요. 이 집도 뺏길 거고요.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외부에는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를 집에 가두고 죽게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자예요. 저도 외로웠다고요. 하지만 아무나 만날 순 없었어요. 그러다 당신이 이사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전 첫눈에 당신에게 반했어요. 저는 이 와중에 고백을 하는 그녀가 어이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사람은 어떡할 건데요? 그녀는 갑자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처리할게요. 경찰이 알게 해선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살인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전 정당방위였어요. 경찰도 믿어주겠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사람을 상대로 무슨 방위를 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상처를 봐요. 방어한 사람이 이렇게 심하게 때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홀린 듯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시체를 토막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상처를 치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에 알코올을 붓고 약을 뿌리고 약 몇 알을 억지로 제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걱정 마요. 곧 괜찮아질 거야. 이제부턴 내 말만 들어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최면을 거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머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거대한 개가 다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개를 막지 않았습니다. 개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개는 제게서 2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옆으로 굴렀고 개는 제 머리 위를 지나 남편의 시체 위로 육중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다음 순간 천지를 울리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는 경찰과 의료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을 통해 저도 일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남자는 정말 그녀의 남편이었고 그는 실제로 그녀를 시켜 다른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집요하게 얽힌 경우는 제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 사건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뉴스에서 그녀의 자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감금한 사실과 저를 의도적으로 유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찔했던 몸매, 도발적인 붉은색 레이스, 그리고 그 길고 하얀 다리까지. 짐을 싸서 이사를 준비할 때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제 이 집은 새놓기 글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의 은행 계좌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남은 월세를 돌려주겠다고요. 이메일 이야기에 저는 오랫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스팸 메일 속에서 낯선 주소로 온 메일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보낸 사람은 자신을 제 소설의 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사실 약간의 남자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아내의 외도를 막기 위해 커다란 개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관계를 맺던 중 개가 방으로 뛰어들었고
셋은 모두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몇 초 후 개가 먼저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조용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남편도 깨어났는데 바닥에 엎드려 개처럼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개의 영혼이 뒤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개가 되어버린 남편의 몸을 옷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된 개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담긴 개는 새로운 몸을 원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육체를요. 그리고 당신을 발견한 거죠.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젊고 건강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와 그의 개 남편은 저에게 동시에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유혹과 개의 시선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제 몸을 차지하기 위한 뒤틀린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저 선택된 새로운 그릇이자精心척화된 사냥감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남은 짐을 챙겨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현실이 소설보다 더 잔혹하고 기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의 한 호텔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냥감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반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그 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입금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부터 제 새로운 삶이 정말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저는 노트북을 들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훔쳐보는 자들의 게임. 이것은 제 자신을 위한 다짐이자 모든 잠재적인 사냥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펜을 내려놓고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